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트렌드 2020에 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다가올 2020년도에 우리의 디지털 트렌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유튜브, 카카오톡 이런 거 매일매일 쓰면서 정말 10년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오늘을 살고 있죠. 이 책은 우리나라 작가분이 쓴 책이고요. 매년 이렇게 트렌드에 대한 책을 쓰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고, 작년 2019년도에 가장 많은 독자가 선택한 디지털 트렌드서라고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MS, 삼성, 네이버, 카카오 등등 국내외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기업, 소비자, 정부 정책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그런 분석도 담겨 있고요. 국내 IT 기업에 대한 인터뷰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혁신이 우리의 일상과 또 우리의 사업, 돈벌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분들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 꿈, 직업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책을 지금은 좀 많이 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기계가 대체하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목숨 걸거나 올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여러분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인공지능 스피커가 앞으로는 집집마다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안방, 거실, 아이들 방 다 있을 겁니다. 이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우리가 앞으로 이름을 줄 거래요. 예를 들면은 뭐 지수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부르고 싶은 이름을 부르겠죠. 그러면 이 인공지능 스피커는 우리와 대화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시키는 일을 다 꼬박꼬박 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요. 나아가 사람 간의 교감을 시도한다라고 해요. 근데 느낌까지 점점 사람의 감성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걸 지금 AI가 하고 있어요. 뭐 기계와 사랑에 빠질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채팅하다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채팅하다 사랑에 빠지는데 대화하다가 사랑에 안 빠질 수가 있겠어요? 그 상대가 내 마음을 좀 잘 알아주기만 한다면. 자, 앞으로는요, 이렇게 우리의 얼굴을 보고서 우리 여잔지 몇 살인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로봇도 생깁니다. 이미 제가 알기로는 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심천에 갔는데 로봇을 되게 많이 보고 왔거든요. 제 얼굴을 찍어가지고 제가 몇 살인지를 예측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 나이보다 많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확실히 동안이신 분들은 나이가 어리게 측정이 되고요. 자, 앞으로는 이런 로봇이 우리 얼굴을 감지하고요. 외형, 감정, 감성을 분석한대요. 만약에 제 전담 로봇이 있다면 유라야 너는 오늘 기분이 안 좋구나, 뭐 이런 걸 계속 보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봤던 실제 로봇은 노인을 위한 로봇이었어요. 노인이 쓰러지면은 그 로봇이 보는 거예요. 노인이 움직이지 않는다, 노인을 불러도 안 일어나거나 대답이 없거나 이러면은 이제 119를 부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자녀 대신에 밀착해서 케어를 할 수 있는, 혼자 사시는 분들, 그래서 얼굴 보고 이렇게 많은 것들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로봇을 한 대씩 가지는 시대가 곧 오겠죠. 그리고 디지털은요, 세계 경제의 개인화를 불러일으킨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전에는 우리가 광고를 볼 때 누구나 그 광고를 봤어요. TV를 볼 때 누구나 같은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튜브를 볼 때요, 개개인별로 다른 광고가 나오고요. 네이버에 들어가도요, 나한테 맞는 광고가 나와요. 우리 기사를 볼 때 이거 내가 봤던 원피스인데 이거 내가 먹으려고 봤던 음식인데 라는 것도 옆에 톡톡 떠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디지털 경제의 개인화예요. 사업자의 콘텐츠를 나만의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제품, 서비스, 그리고 솔루션까지 다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런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계속 뜨니까 구매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쇼핑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요. 유튜브도 자꾸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띄워줘서 나도 모르게 계속 보게 만들어요. 텔레비전을 안 보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TV와 라디오가 미디어의 중심이었다면 최근에 애플의 아이폰 덕분에 콘텐츠 소비 방식이 바뀌었다.
내가 선택한 것을 나 혼자 보게 되는. 저는 지금 유튜브를 제가 좋아하는 채널을 제가 열심히 보고 있어요. 나 혼자.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고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책도 내가 선택한 거 나 혼자 보는데 이제 유튜브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관련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요, 중장기적인 전략을 하는 게 의미 없다라고 해요. 왜? 너무 빨리 바뀌니까.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똑같은 것을 함께 소비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비스포크에서는요, 가전제품에 변화를 주어서요, 가구를 맞추듯 가전을 맞춘다라는 광고 문구를 내세웁니다. 냉장고를 조립을 할 수 있게 한대요. 개인에게 맞게. 내 취향, 나의 공간에 맞게. 요즘 이제 아파트 입주를 하면요, 그 냉장고 공간과 내 냉장고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주변이 붕 떠 있죠. 그래서 뭔가 탁 맞추고 싶은 거예요. 공간 낭비 없이. 꽉 차게. 깔끔하게. 색상, 도어 형태, 크기 등등을 말하는 대로 맞춤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냉장고를 결혼하고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지만 다음에 이제 또 뭔가 내 집을 딱 마련한 다음에 그 집에 맞춰가지고 하게 될 때 할 것 같아요. 이 비스포크를 당연히 이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미디어 시대는요, 4D,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그래서 현실과 가까운 이런 미디어에 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요거 보시면은 되게 특이해요. 현재 지금 되고 있는 것들. 뭐 한국도로공사에서 교통사고를 가상 체험할 수 있는 4D. 우리가 말로만 뭐 벨트를 안 매면 안 돼요, 뭐 과속하면 안 돼요가 아니라 진짜 가상 체험해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SKT에서는 동물원을 이제 AR로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도 너무 많지만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거 앞으로 좋을 것 같아요. 4D 개인 장비. 그래서 이 컴퓨터가 있잖아, 앞에. 이 옆에다가 그 4D 장비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치킨을 먹으면 치킨 냄새가 나고, 누가 방구를 끼면 방구 냄새가 나고, 꽃이 갑자기 화면에 나오면 꽃 향기가 나고요. 뭐 영화를 제가 보는데 영화에서 막 산에 올라가면 산 향기가 나는 거죠. 주인공이 바다에 가면 바다 냄새가 나고, 이렇게 후각까지 자극할 수 있는 이런 4D 장비를 집집마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되게 리얼하게 볼 수 있게요. 그래서 뭐 휴대폰으로 요금 내는 것처럼 한 달에 얼마, 뭐 월 요금제 얼마, 우제하는 얼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생기겠죠. 자, 그리고 앞으로는 홀로그램으로 대학 강의가 열린다고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홀로그램으로 생기는 거죠. 이렇게. 보이세요? 사람이 쭈르륵 앉아 있잖아요. 이거를 홀로그램으로 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혹은 앞에 있는 것처럼. 미래에는 스마트폰 액정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 홀로그램을 띄운대요. 지금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 지금 사진 속에 나온 홀로그램 강의는 이미 영국 대학교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서 열린 것입니다. 대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최고의 강의, 최고의 강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뭐 내고 하든 무료로 하든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디지털으로 우리가 또 많이 하는 것들은 요즘 뭐 넷플릭스 같은 걸로 영화를 본다거나 드라마를 보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이 넷플릭스 안에 있다가 빠져나온 회사가 디즈니예요. 디즈니가 넷플릭스 안에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다가 이걸 내가 왜 쉐어링을 하고 있지? 내가 콘텐츠와 유통을 같이 해야겠다. 내가 영화도 만들고 유통하는 것도 같이 해야겠다 해서 디즈니가 따로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픽사, 홀로, 폭스, 뭐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것들 다 디즈니 플러스에 있는 한 식구라고 해요. 점점 거대해지고 있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작품 가운데 일본은요,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통만 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 힘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보시면은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버 중에 과거엔 아프리카에서 많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했다면 아프리카가 뭐 불합리하다 뭐 그러면은 다른 데로 옮겨가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컨텐츠의 힘이죠. 유통보다도. 이런 것들의 전쟁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는요, 주방도 공유한다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공유 경제 시대가 완전 열렸습니다. 자, 앞으로는 아니라 지금 이미 주방을 공유하고 있죠. 넥스트라이즈라는
전시회에서 공유 주방을 처음 봤대요, 이분이. 2019년도에. 그리고 제 1호 시범 사업자는요, 위쿡이라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방을 어떤 식으로 공유하냐면, 낮에는 밥을 만드는 기업이 이제 밥을 팔고요. 저녁에는 이제 술을 파는 사업가가 술을 팔 수 있겠죠. 같은 공간에. 보통 우리 지금 치킨집 같은 거만 봐도 오후 5시부터 문을 열고 그래요. 그럼 낮에는 주방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공유할 수 있어요. 이런 공유 경제가 점점 늘어납니다. 좋은 입지라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동차, 주차장, 집, 무엇이든 공유한다라고 합니다. 자동차 공유 서비스는 집카라는 것이 있고요. 자동차 좌석을 공유하는 서비스는 우버, 카카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자동차를 공유하는 서비스는 전 세계에 가서 많이 이용을 해봤어요. 이건 완전히 그냥 이미 우리 사회에 빠져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숙박 공유. 저희 집에 있는 미국인 선생님께서 여행을 할 때 항상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십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이 뭘 하느냐를 보면 되겠죠. 저도 이제 다음 휴가를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주차 공유 서비스, 주차장이 부족해요. 전 세계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저스트파크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주차장을 공유하고 내가 쓰지 않는 시간에 대여를 할 수 있어요. 사무실 공유. 제 지인들 중에 강남 쪽에 사무실에 있는 지인분들은 패스트5 그리고 위워크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내 사무실이 작지만 공유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거기서 미팅하고 커피도 마시고 과자 같은 것도 있고 맥주가 무료인 데도 있었습니다. 술도 먹을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 우리 사회에 빠져들고 있다. 나 혼자서 소유하는 게 아니라 공유한다. 카풀 서비스는요,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출발지와 목적지가 비슷한 승객을 돈을 받고 운송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여기에 자율주행이 더해지면요, 주차장이 지금보다 적게 필요할 수 있고요. 우리가 내 차를 주차장에 계속 기다리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율주행과 공유 자동차가 완전히 확대가 됐을 때요. 이미 공유 자전거 너무 잘 이용하고 있죠. 1인 방소 스튜디오 같은 것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공유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 아파트는요, 이미 공유 자동차를 자기들 자체적으로 몇 대를 가지고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지금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하려는 비즈니스, 우리가 하려는 일들이 과연 이런 것과 부합을 하는지를 잘 살펴봐야겠죠. 제가 예전에 은행을 다녔었어요. 저는 국민은행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은행이 지금 점점 줄고 있어요. 은행을 보기가 힘듭니다.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요, 2010년 이후로 지점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지점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스마트폰 대중화, 핀테크 서비스의 증가, 인터넷 전문 은행의 등장이 맞물려 은행 점포 상당수의 운영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나 K뱅크나 토스 같은 거 요즘 다들 이용하고 있죠. 젊으신 분들은 자꾸 은행에 가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요즘 은행 가도 여러분 통장도 안 만들어줍니다.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건 콜센터에서 물어보면 되고요. 자, 앞으로는 드론 사업이 엄청나게 확대가 된다고요. 드론이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이 이 책에 자세하게 있어요. 다 리뷰를 하지 못하고 조금만 해볼게요. 세종시의 경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죠. 2019년 6월에 세종안심이라는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시민 호출이 있을 경우 드론이 최우선으로 출동해 현장을 식별하고 구조 과정에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가는 것보다 드론이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세종시에는 이미 되고 있다고 합니다. 드론은 상품 배송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지금 외국에는 드론 상품 배송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게 아마 규제 같은 게 맞물려서 바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드론으로 농촌에서 비료나 물을 뿌리거나 방제 기능을 하거나 농약을 뿌리거나 이런 것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마을 이장님이 드론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을에 드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을 또 대여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드론으로 농약 칠게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실제로 들었습니다. 바다에서 물에 빠진 사람에게 튜브를 던져주고
산불 탐지를 하는 재난 구조 현장에서도 그 쓰임새가 다양하다. 그래서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위험하거나 이런 것들을 드론이 대신 해주고 있어요. 와, 대단하죠. 노키아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과거에 휴대전화로 굉장히 유명했던 회사입니다. 노키아는요, 스마트폰의 시대에 동참하지 못하고 몰락을 해갔어요. 아날로그는 아니구나. 이런 스마트폰이 아니었을 땐 잘 나갔죠. 2012년도에 본사 사옥을 매각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휴대폰 사업부를 마이크로소프트에 헐값에 넘기고 말아요. 휴대폰의 대명사 노키아는 몰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노키아는 지금도 망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어때요? 우리는 노키아 제품을 전혀 쓰지 않기에 모르겠죠. 자, 노키아는 지금도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력 산업을 바꿨대요. 뭘로 바꿨냐면 휴대폰 제조사가 아니라 네트워크 사업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키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업 추진을 하면서 지금 건재해 있다고 해요. 굉장히 특이하죠? 휴대폰을 팔다가 네트워크 사업이라니. 어쨌든 우리가 이런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노키아처럼 몰락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카메라 회사 코닥. 필름으로 굉장히 유명했죠. 우리가 코닥 필름을 누구나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망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디지털 카메라 쓰면서 우리가 더 이상 필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책들을 꾸준히 보면서 우리의 미래 사업, 비즈니스, 우리 자녀 교육 이런 거에 다 활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앞으로는요, 이런 것도 좋다고 해요. 디지털 디톡스. 우리가 너무 핸드폰에 중독이 되고요. 이런 스마트폰, IT 기기에 너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이런 게 없는 삶, 이런 없는 힐링 라이프, 이런 것들도 뜨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스마트폰을 맡기면 숙박료를 할인해 주거나 IT 기기가 없는 일상 체험하는 프로그램. 디지털 디톡스 연계 상품이 실제로 이제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요즘 뭐 그 절 같은 데서 하는 그 뭐라고 하죠? 템플 스테이 이런 것도 뭐 그런 종류 하나일 수 있겠죠? 단식원처럼 음식 우리가 안 먹고 있는 것처럼 핸드폰 맡기고 노트북 맡기고 들어가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없어지는 게 있는 것만큼 다양한 것이 창출된다. 책을 보면서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앞으로는요, 1인 미디어 열풍이 계속되면서요,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 미디어 제작 및 편집 공간을 제작하는 그런 곳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책만 보는 도서관이 아니라 디지털 기반으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도서관. 제가 사는 지역에 있는 도서관도 가보면 영화나 미디어를 볼 수 있는 자리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디지털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가 반납기, 그리고 도서 반납도 셀프로 할 수 있고요. 예약도 안 하고 책을 빌릴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 등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걸 굉장히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서 영화에서 보던 세상이 구현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이미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뭐가 더 발전될 건지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 이게 그렇게 빠르진 않은 것 같거든요. 속도가. 규제 때문에. 근데 이런 책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이런 시대에 살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트렌드 2020은 너무 좋은 책이라 제가 서평 이벤트로 10권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에 있는 댓글에서 신청해 주시면 선발해서 10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